셋, 둘, 하나, 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여기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6 오늘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두 번째 전기자동차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이 아이오닉 6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언뜻 보면 포르쉐의 911의 실루엣을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직접 보니까 역시 어느 정도는 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루프라인이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쿠페라인 적용하고 있고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숄더라인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터치를 하면 전동식으로 커버가 열리고 닫힙니다. 이 부분은 리어 스포일러는 투명 재질을 사용을 했죠. 투명 재질의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투명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만하게 뒤로 넘어가는 루프라인,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보이고 있고요. 자, 디지털 아웃사이드 미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바깥에 달았고요. 안에는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올려놓고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닌 일반형 사이드 미러일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엔진 없는 엔진룸 보닛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모터와 DC 컨버터 들어와 있겠죠. 이쪽에 작은 수납 공간 들어와 있는데요. 고전압 배터리 사용하고 있지만 12V 배터리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45-40R2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들어와 있고요. 시승차의 연비, 복합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4.8km를 달린다고 나와 있네요. 인테리어 잠깐 보고 가시죠. 실내로 들어갑니다.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어 붙여서 계기판과 센터포 시야 모니터 구성하고 있죠. 이제는 이 모니터 구별을 따로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합된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에는 이런 정보들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에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는 오디오 모드들, 자, 전화 걸기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 주행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 보면 이런 많은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을 할 건지 완속 충전을 할 건지, 충전을 할 때 몇 프로를 할 건지, 되게 80% 정도 권장을 하죠. 이렇게 사전에 목표 충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컨디셔닝, 이 겨울철에 배터리 관리가 제일 힘들죠.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을 하면 이 차가 곧 충전을 하겠구나 해서 배터리 온도를 조금 높여주죠. 배터리 온도를 좀 높여주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배터리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유틸리티 모드, 구동용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고요. 광도를 강하게, 보통, 부드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을 하고요. 빌트인 캠 적용되어 있고, 현대 카페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편의, 주행 안전,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끌 수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밝기, 클러스터 테마, 이렇게 드라이브 연동을 하거나 테마 A, 테마 B, 테마 C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뒤에 보이는 앵글을 달리할 수가 있고요. 360도 화면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내 차는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옆에 차하고 같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차의 형태를 파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 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어 윈도우 스위치를 가운데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도어 패널에는 아무것도 없게 배치를 했죠. 그냥 도어 손잡이만 배치해 놓고 도어 패널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고요. 센터 콘솔 앞쪽 아래쪽으로 또 넓은 공간 준비되어 있죠. 여기 뭐 핸드백, 뭐 신발, 좀 가방 뭐 이런 부분들 이 밑에 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뒤로 앉았는데요. 뭐 넓습니다. 공간 재볼 필요 없고요. 한 뼘이 넘는 무릎 앞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간 따질 이유는 없죠. 태평양 같은 공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머리 윗 공간도 손바닥 두 개 겹쳐서 여유 있죠.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져서 이 차체 뒷좌석 헤드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머리 윗 공간에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바닥은 완전히 평평합니다.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차창은 이 정도 남기고 열리네요. 그리고 원버튼으로 다시 돌아가고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앞좌석은 가운데로 스위치들을 몰았는데 뒷도어에서는 그냥 도어 패널에 이런 스위치들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센터 에어백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 센터 에어백이 들어와 있어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 승객이 서로 부딪히는 2차 충격을, 2차 사고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밑에 2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V2L, 실내에서도 V2L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 콘센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의 전력을 일반 가정용 전열기구까지 포함해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깥으로 연결을 하면 실외에서도 전기 이렇게 VTL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안전띠 클립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멍을 하나 내놨는데요. 좀 억지스럽지 않나 싶어요. 지붕에는 또 이런 룸램프 들어와 있고요. 지붕에는 또 도어 패널에는 여러가지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한 재질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에 걸맞는 인테리어 재질들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출발합니다. 아이오닉 6 타고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 인근 주차장 출발해서 경기도 가평까지 시승을 출발합니다. 자, 실내는 조용한데요. 가상 사운드가 들리죠? 어떻습니까? 좀 거슬리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소리조차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소리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특히나 이 전기자동차 바로 뒤에 차가 와도 사람들이 차가 있는 줄 모르죠. 그리고 디지털 아웃사이드 미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창 밖에, 원래 이제 미러가 있던 밖에를 보게 되면 거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요. 이 안쪽으로 보면 모니터, 디지털 모니터가 후방 시야를 보여주죠. 자, 스티어링 휠 잠깐 볼까요? 하나, 둘, 뭐 2.5회전, 2.6회전 정도 하네요. 자, 이 GMP 플랫폼을 사용을 했죠.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이 GMP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입니다. 배터리 종류가 2개입니다. 롱레인지 77.3kWh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스탠다드 모델은 53kWh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유례 충전, 주행거리, 최고 출력, 연비 뭐 이런 부분이 성능이 제각각입니다. 시승하는 이 차는 77.4kWh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20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 420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최고 출력은 239kW, 그러니까 325마력의 힘을 냅니다. 사륜구동, 그러니까 트윈 모터 시스템이죠.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힘이 좀 더 셉니다. 전기자동차에서는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의 의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고성능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앞뒤 바퀴에 각각 모터가 있다는 것, 결국 엔진이 2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좀 더 강한 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서 사륜구동이다 라고 한다면 고성능이겠다 하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쭉 고속도로 올라서서 쭉 가속을 해보는데요. 자, 전기차용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소리가 들리죠. 스티어링 휠 아래 보면 또 작은 휠이 하나 있죠.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휠인데요. 스포츠, 에코, 노멀 3개의 주행 모드 택할 수 있겠네요. 자,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그 에어백 커버에 LED 램프가 반응을 합니다. 자, 스포츠 모드면 이제 빨갛게 반응을 했다가 돌아오고요. 에코 모드면 초록색 램프가 켜졌다가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차와 운전자의 교감,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해놓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갈까요? 오, 스포츠 모드 해놓으니까 절로 미소가 떠오르네요. 대단한 힘, 순간적인 가속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노면에 달라붙어서 가는 반응이 대단합니다. 아주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자, 패드를 이용을 해서 회생제동 시스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왼쪽 시프트 다운에 해당하는 패들, 왼쪽 패드를 당기면 이렇게 아주 강한 회생제동의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강한 제동의 느낌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자, 맥스 최대한의 회생제동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 것 계기판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페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페달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죠. 가속 페달만으로도 가감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고요. 발을 떼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자, 레벨 3, 레벨 2, 레벨 1 오토 회생제동 시스템이 이렇게 몇 단계로 구분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그냥 바닥까지 밋밋하게 밟히는데요. 빠른 속도, 제법 높은 속도에서도 가속 페달을 툭툭 밟으면 시트가 목을 밀 정도로 느껴지는 강한 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강한 가속력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현대 스마트 센스 잠깐 작동해 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켜면 차가 부드럽게 차선 변경을 해냅니다. 후방에 장애물이 없을 때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하죠. HD2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2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변경 지원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읽어서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거나 부분길 커브 혹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이런 지역에서는 속도를 조절해 주고요. 또한 이런 터널 진입하기 전에는 열려있는 창들을 닫아주고 터널을 지난 뒤에는 원래 상태로 다시 열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하죠. 운전자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작동해주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차 타실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먼 게 좋다,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의미가 크죠. 그래서 효율을 좀 더 중시하게 마련인데요. 효율 면에서 본다면 롱레인지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 모델이 연비 효율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것, 배터리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줄어듭니다. 투휠 드라이브로 움직이게 되고요.
연비가 더 좋게 나옵니다. 대신에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차 18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스탠다드 모델인 경우에 367km 정도 이래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요.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많이 짧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367km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요. 국내 어떤 그 연비 기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걸 감안을 하면 400km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모델로도 충분한 거리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주행거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차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노면의 굴곡도 잘 흡수해서 운전석에서 느끼는 차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스포츠 모드에서 사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요. 코로 놓으면 후륜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킥다운을 해도 사륜 구동은 일어나지 않고요. 에코모드에서도 킥다운을 하거나 좀 강하게 운전을 할 때는 사륜 구동을 작동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는다라는 것, 연비보다 좀 성능 위주의 주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코모드에서도 사륜 구동은 작동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옆차로로 달리는 차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차로, 좌우 차로까지 모두 3개 차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전방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국도로 접어듭니다. 차체의 흔들림이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피로감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습니다. 24540R 20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되어 있는데요. 20인치 타이어가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좋죠. 휠하우스를 꽉 채워서 좀 더 고성능의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도 고성능에 잘 부합합니다. 노면 소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네요. 노면 잡소리 발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미세하게 발생하는 그런 소리들조차 이 액티브 노이즈가 잘 덮어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와인딩 로드 쪽 움직여 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야 될 듯 하군요. 스포츠 모드만 되면 차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코너를 아주 부드럽게 빠르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툭 치고 넘어가 보는데, 치고 난 뒤에 잔진동이 없이 한 번에 딱 흔들림을 잡아내는데요. 한 번 더 툭, 조금은 거칠게 치고 나가도 잘 잡아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코너에서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있죠. 차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가운데서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코너에서는 물론이고요, 고속에서도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야, 와인딩 로드 달리는 맛이 제법 좋습니다. 잘 달리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죠. 그러면 노면을 빨리 달리는 느낌이 좀 더 강조되죠. 마치 카메라 낮은 앵글로 달릴 때 어떤 속도감이 더 나는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하다고 해서 차가 그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죠. 차는 딱 안정감 있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움직일 때 좀 더 안정적이지만 다이나믹한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그렇습니다. 자, 제동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로 차가 없고요. 하나, 둘, 셋. 자, 비상등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지는 않네요.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기능은 없는 듯 합니다. 앞이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과감하게 제동을 시도해도 괜찮겠습니다. 차를 좀 집어 던지듯이 코너를
공략해 보는데도 중심을 잘 잡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 타고 서킷을 달려도 상당히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시속 100km 한번 가속해 볼까요? 셋, 둘, 하나, 고! 에어컨 킨 채로 그냥 가속을 해봤는데요, 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5.1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와 견저도 좋겠다 싶을 정도의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고 돌고 서는 게 대단합니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세제 후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롱레인지의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5,605만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는 5,845만원입니다 여기에 프레스티지 트림 6,135만원이고요 스탠다드 트림은 5,20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미있는게 롱레인지에 E-라이트 트림이 있습니다. 몇 개 옵션을 빼서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간 트림인데요, 이 라이트 트림 5,26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면 약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700만원, 서울시 보조금 200만원. 서울시 보조금 너무 많이 짜졌어요. 비 보조금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서울시 기준 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5,200만원, 약 4,300만원 정도면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확 땡기는데,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아이오닉 5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래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하면 차급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아이오닉 5보다는 6가 좀 더 좋은 차, 윗급의 차, 좀 더 비싼 차, 이렇게 상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보조금 때문입니다. 정부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그렇게 아이오닉 5와 차이를 두면서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이오닉 5와 크게 차별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상당 부분 아이오닉 5와도 경쟁해야 되는 처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판매 간섭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보조금이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이끄는 그런 효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어느 정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 보조금 가지고 한국 차에 대해서 노골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보조금은 빨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실력으로 가격으로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고가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1억 넘는 차들, 고가의 자동차에서는 정부 보조금 주지 않고 있지만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부 보조금은 줄일 수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또 해봅니다. 이야, 놀랍네요.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5.0kg가 나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8인데요 제가 좀 강하게 달리고 좀 밟고 과속하고 코너에서 좀 터프하게 거칠게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킬로와트아워당 5.0kg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연비면 대단한데요. 돌아가는 길에는 에코모드로 조금 더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로 가봅니다. 에코모드로 가고요. 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껐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끄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액티브 사운드조차도 좀 저는 불필요한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인지적인 소리는 없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충전 이야기 좀 해봐야죠. 자, 77.4kWh 짜리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커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멀어지죠. 더 멀리 갈 수 있는 대신에 충전하는데도 시간은 더 걸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고속 충전이라는 방법이 있죠.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 약 15분 충전하면 3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올려놓고 화장실 보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오면 약 3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30분마다 잠깐 쉬면서 초고속 충전을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초고속 충전기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문제죠. 인프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갈 테고,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도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약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18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EWD 18인치 기준으로 그렇고, 배터리는 80% 정도만 충전해서 사용하라고 권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 날 때까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배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가용 구간은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구간이 되겠죠. 전체의 30% 정도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깔아놓고 70% 정도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의 70% 정도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400km 기준으로 47, 28, 280km 정도, 280km를 움직이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충전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기준을 잡고 미리미리 충전해 두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낮에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완속 충전기를 집에 설치해 놓고요, 밤에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연비는 킬로와트당 8k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곡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개수 아주 놀라운 수준인데요, 0.21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도의 공기저항 개수를 갖춘 차 거의 없습니다. 글로벌 월드 클래스에서도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 개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연비는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인데요, 전기차는 고속도로 연비가 시내 연비보다 안 좋습니다. 시내에서 낮은 속도로 움직일 때가 연비가 더 좋고요,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항속하게 되면 연비는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내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1차 주행 시기에서는 막 달려도 공인연비 이상 나왔는데요, 이제 반환점 돌고 돌아가는 길 에코모드를 바탕으로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했더니 아주 놀라운 수준의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남의 스타필드 인근까지 목적지 거의 다 왔고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1시간 21분 동안 48km를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7.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연비죠. 공인복합 연비가 킬로와트아워당 4.8인데요 그것보다도 거의 킬로와트아워당 3km 가까이 더 달린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싶고요. 먼저 번에는 스포츠 모드를 기반으로 아주 마구 달렸는데도 킬로와트아워당 5km의 연비를 보였는데요, 막 달려도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나온 연비를 보였습니다. 작정하고 경제운전으로 달리니까 7.6km까지 더 좋아지는 거죠. 아주 놀라운 수준의 연비를 보인다 싶습니다. 이 정도 연비라고 하면, 이런 연비를 보인다고 한다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600km 이상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 컨디션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주행 가는 거리는 달라집니다.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그 주행 환경 감안하시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아웃사이드 미러 좋은데요, 아웃사이드 미러의 카메라는 좀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줄여야지, 사이즈를 줄여야지 디지털 아웃사이드 미러, 디지털 미러를 적용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미러를 왜 적용할까요? 결국은 차의 표면에서 불필요하게 돌출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한 거죠. 돌출되어 있으면 공기저항이 발생을 하고 소음이 발생을 하고 주행에 안 좋은, 연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울 대신에 카메라를 작게 배치하자는 것이 디지털 미러를 사용을 하는 이유인데요. 저렇게 뭉툭하게 크게, 물론 사이즈는 많이 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큽니다. 카메라가 어디 붙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기의 저항을 발생시킬 정도의 크기로 카메라를 적용을 해야 한다면 디지털 미러를 사용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저럴 거면 그냥 거울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죠. 우주선의 볼펜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주선에서 볼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잉크가 제대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볼펜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해서 아주 비싼 볼펜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디지털 미러가.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볼펜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흑연을 사용한 연필을 사용을 하면 우주선에서도, 우주공간에서도 연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볼펜을 쓰려고 돈 들여서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잘 쓰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주선에서 볼펜 쓰는 것보다 연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러보다는 그냥 거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늘 차를 타보면 이 부분 한번 쓱 손을 넣어 보는데요, 실망입니다. 별거 아닌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차 좀 제대로 마무리를 했는지, 정성을 들였는지, 아니면 좀 바쁘게 했는지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틈새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요, 재질의 단면, 스펀지 단면도 만져집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 현대, 안녕 현대. 안되죠. 이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음성명령 시스템인데요, 아주 많은 기능들을 다양하게 음성명령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음성명령도 음성명령으로 불러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헬로 벤츠, 하이 BMW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호출을 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하이 현대, 헬로 현대, 안녕 현대, 혹은 헬로 아이오닉,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음성으로 호출을 해서 그 음성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잘해라 라는 의미의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의미로 짚어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시승을 해봤는데요, 여러 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참 완성도 높게 만들었다 싶습니다. 가속, 고속, 코너, 제동, 조향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내연기관 차와는 확연히 다른 전기차 특유의 그런 특성, 성능 보여주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완성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려하죠. 수입차에 비해서도
훨씬 우수한 수준의 여러가지 디지털 기술들, 인포테인먼트 기술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EGMP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실내 공간이 아주 여유롭죠. 특히 뒷좌석 공간 상당히 넓게 완성되어 있어서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때문에 이 차의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진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 거기에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차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연기관의 시대와는 달리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차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선두그룹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이오닉 6의 선전을 기원하면서요, 오늘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